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티 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귀티 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둘 다 갖춘다면 최고죠. 삼성 이재용 회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보기 힘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부티입니까? 귀티입니까? 부티란 건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자수성가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운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무지 많아야 가능한 것, 그게 바로 부티입니다. 하지만 귀티는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귀티는 겸손한 태도, 여유 있는 말투, 맑은 눈빛에서 스며나오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 인품, 분위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귀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단 7가지만 바꾸면 당신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 고급스러워. 말투며 태도며 그냥 귀티가 흘러. 집안이 좋은가 봐. 오늘 이 영상에서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외모 꾸미기입니다. 우리 문화센터에는 유난히 귀티나는 60대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늘 깔끔한 셔츠, 주름 하나 없는 바지, 단정한 머리와 절제된 화장. 그분이 교실에 들어오면 괜히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레 말을 아끼게 되고 어쩐지 조용한 존중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참 고급스러운 분이구나 생각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그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한 운동화에 간단한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딱 그냥 옆집 이모 같은 친근한 인상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일부러 단정함을 연출하고 계셨던 거구나. 귀티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정돈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요. 나중에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멋지게 다니시나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래도 좀 갖춰 입게 되더라고요. 옷도 결국 그 사람 태도잖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무대에 설 땐 조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거죠. 귀티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꾸밈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체형에 맞는 핏, 그리고 무엇보다 단정한 태도가 담긴 스타일을 유지하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얼굴과 나이에 어울리는 균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치장보다 정돈된 모습을 우선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고 손톱은 깨끗하며 옷은 항상 다림질이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명품도 없고 옷에 관심도 없어서 귀티랑 거리가 멀어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대부분 비싼 옷이 아니라 관리된 옷을 입습니다. 고급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집에서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아요. 외출복과 집에서 입는 옷은 꼭 구분해요. 나를 위한 예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정갈하게. 그 작은 다짐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혹시 오늘 외출 준비하실 때 그냥 아무 옷이나 걸쳐 입진 않으셨나요? 하루에 한 번쯤은 나를 존중하는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시선과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귀티를 완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가 귀티를 만든다입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다지 존재감이 없던 친구였어요. 늘 말수도 적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말투도 또렷하고 자세도 곧고 눈빛마저 단단해져 있더군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다 싶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잘 정돈돼 있었고 대화를 나누는 태도도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조용히 따로 만나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그 친구는 웃으면서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을 뿐이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기 관리. 그건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태도였던 겁니다. 그 친구는 10년 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집안 정리는 물론 머리카락 손질까지 스스로 챙긴다고 하더군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빠서 귀찮아서라는 핑계로 자기 관리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귀티라는 건 사실 이런 조용한 자기 관리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습관을 먼저 챙깁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정리하고 스트레칭 몇 동작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단순한 루틴들이 하루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얼굴과 몸, 말투까지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몸이 자주 피곤하고 거울 속 자신에게서 활기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거창한 변화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매일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정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식사 후 10분간 산책하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모두가 귀티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된 세월은 오히려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오늘도 나를 소홀히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조금 더 귀하게 다루고 계신가요? 그 답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자기 관리는 결국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세 번째, 말투와 태도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새로 생긴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이 붐벼서 줄을 서야 했고 주문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다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 집 서비스는 왜 이래? 야, 너 이리 와봐. 한 중년 남성이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도 목소리를 높이며 거들더군요. 음담패설까지 오갔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말투 하나로 사람은 촌스러워질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반면 식당 한켠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가 늦어도 얼굴에 불편한 기색 없이 종업원에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자리에 물을 흘린 종업원을 향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투 속엔 배려와 여유 그리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귀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고 소통하기 위한 말을 선택하죠. 그 차이는 듣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어조로 천천히 말하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훨씬 더 깊이 와닿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느끼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율을 바로 말투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내용보다 말하는 속도와 톤, 감정의 조절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거죠. 말투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급한 사람은 말도 빠르고 불안한 사람은 목소리도 흔들립니다. 반면 여유 있는 사람은 천천히 말하고 상대를 끊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끊은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이 앞서 어조가 불편하게 들리진 않았나요? 이제는 말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한 박자 쉬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여유 속에서 말의 무게와 품격이 생겨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품격은 말 뒤에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말투 하나 바뀌는 순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서 진짜 귀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입니다. 몇 해 전 SNS에서 한 광고 모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깊게 팬 주름, 하얗게 센 수염, 굳이 다듬지 않은 눈썹. 누군가는 그를 보며 관리를 안 했네. 수염이 너무 길어. 어떻게 광고 모델로 나오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와, 멋있다. 저 얼굴엔 이야기가 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선 자신감과 존재감, 그리고 자신을 숨기지 않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 광고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주름진 얼굴이 덥수룩한 수염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꾸미지 않았지만 지저분하지 않았고 절제하지 않았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귀티라는 건 꼭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고 옷을 유행에 맞춰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나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생겼다고 억지로 염색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울리는 옷차림과 태도를 찾는 사람. 그게 진짜 멋 아닐까요? 올해 64세 박정희 씨는 늘 깔끔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그녀를 보고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품 가방도 들고 화장도 진하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해. 뭔가 자기랑 안 어울리는 느낌이야. 정희 씨는 매 시즌마다 유행하는 옷을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본 동안 메이크업도 따라하고 백화점에서 본 명품 가방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비싼 명품백은 자기 분수에 비해 언밸런스였고 화려한 옷들은 그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과장되고 어색한 인상만 남겼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친구가 입은 옷이 예뻐 보여서 그대로 사는 사람. 유행은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데 자기 스타일은 모르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분하게 꾸며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도, 나이도, 얼굴의 주름도, 경험도 숨기기보다는 품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모든 흔적들이 그 사람만의 개성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내 모습을 자꾸 감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다. 이 눈빛은 내가 겪은 세상의 깊이다.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를 품격 있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귀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꼭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멋진 사람은 유행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릅니다. 세련된 사람은 옷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티는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곧 가장 아름다운 스타일이 됩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비밀은 얼굴, 표정, 눈빛에서 귀티가 나온다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씨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10살 때부터 술과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보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품은 얼굴들, 눈빛은 죽어 있었고 인상은 삶의 고단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졌고 한 관상가를 찾아가 묻습니다. 관상가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굴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절에 가서 스님이 되시오. 죽음을 예고받은 남보쿠는 그 길로 근처 절로 향해 스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님은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 먹고 다시 찾아오시오. 그 약속을 지키면 받아들이겠소. 그 말에 남보쿠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보리밥과 흰 콩만 먹으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1년 후 그는 다시 절로 향합니다. 그 길에 자신에게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를 알아본 관상가는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소? 아니면 큰 덕이라도 쌓은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보쿠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누구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스님의 말씀을 따라 1년 동안 보리밥과 흰 콩만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절제된 삶을 실천한 그 자체가 당신의 업을 씻었고 그 얼굴에 관상을 좋게 만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관상은 단지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이 쌓여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진실. 그는 결국 스님이 되는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삶을 읽는 관상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는 일본 최고의 관상가이자 운명학자로 불리는 인물이 됩니다. 한낱 작은 동네 양아치, 좀도둑이 자기 얼굴의 변화를 통해 당대 일본의 최고의 운명 철학자가 된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거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가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좀 더 잘생기고 예뻤으면 좋겠습니까? 피곤에 지친 눈, 짜증이 새겨진 입꼬리, 굳어버린 인상. 혹시 하루하루 쌓여온 그 표정이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남보쿠가 그랬듯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화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짜증 대신 여유를 택하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해보고 진심이 담긴 말을 한 줄이라도 더 나누는 것. 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 가끔은 혼자만의 침묵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런 작은 노력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고운 기운이 있더라. 뭔가 귀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 그 말은 단지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하루하루 진심으로 쌓아온 삶의 흔적, 그리고 귀한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에 대한 찬사입니다. 귀티는 화장품이나 명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마음, 견뎌온 품격, 그리고 남긴 여운. 그 모든 것이 얼굴에 새겨진 것이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이제 6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묘하게 편안한 기운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단단해 보이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아는 한 분은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됐죠.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랑하거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가진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면 다 알지 않겠어요? 말하는 순간 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 속엔 조용한 자존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교하고 더 자주 불안해하며 더 크게 포장하려 들죠.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라는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선 묵직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귀티는 꼭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삶을 사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반대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했을까? 저 나이엔 저만큼 벌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표정이 굳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결국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비교가 아닌 선택을 하고 경쟁이 아닌 조화를 택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한 마을에 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자랑이 많고 남의 이야기에도 그 정도는 나도 가지고 있어라며 끼어들기 바빴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누가 자랑을 해도 그냥 미소로 받아넘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말 많던 분 곁을 하나둘 떠났고 조용했던 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그분 곁에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귀티란 건 결국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힘입니다. 그 편안함은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나다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혹시 요즘 SNS를 보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진 않나요? 친구의 집, 자식, 자동차, 여행, 건강까지 마치 나만 뒤처진 듯한 기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남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내 일상의 뒷모습과 비교한 착시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용기가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조용히 웃고 차분하게 말하며 누가 자랑을 해도 기죽지 않고 누가 힘들다 해도 굳이 위로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귀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속도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 얼굴에 품격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동네 도서관에 자주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쓰고 손에는 늘 한두 권의 책을 들고 계시죠. 처음엔 그냥 조용히 책만 빌려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해보니 깜짝 놀랄 만큼 폭넓은 지식과 따뜻한 말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앱도 능숙하게 다루시고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 트렌드나 뉴스 이슈에도 매우 밝으셨어요. 제가 감탄하며 여쭤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배우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움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우면 내가 멈추는 거거든요. 멈추면 사람은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 말이 참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는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잘 모르는데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죠. 배움이란 건 꼭 책상 앞에 앉아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시간,
다큐멘터리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태도, 혹은 친구나 자녀에게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품격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깊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어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인 생각과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지막으로 배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굳습니다. 생각이 굳고, 표정이 굳고, 결국 삶도 단조로워지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기가 느껴집니다. 귀티라는 건 화장품이나 옷이 아니라 이런 지속적인 성장의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매일 1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십니다. 누가 보면 이 나이에? 라고 할지 몰라도 그분은 말합니다.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10분이라도 머릿속에 뭔가 넣는 연습이 내 정신을 살려주는 것 같아서요. 그 마음, 그 태도가 바로 귀티의 본질 아닐까요?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법을 익힙니다. 결국 배움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만 나를 위해 써보세요. 책을 한쪽 읽거나 새로운 걸 검색해보거나 자녀나 친구에게 요즘 관심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면을 채우고 당신의 얼굴에, 태도에, 말투에 조용한 빛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세월 속에서도 절대 빛을 잃지 않는 가장 고급스러운 장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외모 꾸미기부터 시작해 말투, 표정, 태도, 스타일, 그리고 배움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안 돼요.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하지만 여러분,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부터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그 한마디, 오늘 읽은 책 한 페이지, 웃는 표정을 의식한 그 찰나까지도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분위기, 여러분만의 귀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조용히 꾸준히 스스로를 가꾸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품격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은 후반전 채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